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네. 이게 사실은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먼저 거시하고 미시부터 나눠가지고 살펴볼게요. 거시는 말 그대로 크게 보는 거죠. 미시는 작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할 때 거시적 관점은 구조, 제도, 집단, 어떤 전체적인 틀, 이런 큰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현상을 살펴보려는 관점이고, 미시적 관점은 그 개인의 어떤 동기, 의도,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거시적 관점이 숲을 보는 관점이라면 미시적 관점은 나무를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관련 이론으로 이제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이제 갈래가 갈라져요.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공부하겠지만,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점은 둘 다 사회를 큰 틀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반대로 이제 작게 보는 거, 개인을 더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기, 갈, 이제 편의상 앞 글자만 딸게요. 기, 갈 같은 경우는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거기에서 바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 전체적인 틀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죠. 하지만 너무나 크게만 봤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 능동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보는 거랬죠. 그러니까 장점은 개인의 주체성, 능동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너무 작게만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회 틀, 구조, 이런 부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시하고 미시 대충 알겠죠? 거시에는 기갈, 미시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능론으로 가볼게요. 자, 기능론은 일단 사회 현상, 이 사회문화 현상 돌아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참 괜찮다,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아, 평화롭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입장은 학교면 학교, 개인이면 개인, 뭐 기업이면 기업. 각각의 요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런 역할과 기능들을 제대로 잘 수행을 하면 사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는 그런, 어찌 보면 조금 이상적인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기능론의 특징은 보통 착한 단어들이라고 얘기하는 안정, 질서, 균형, 통합, 뭐 이런 단어들 있죠. 합의. 그러니까 이런 착한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기능론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기능은 엄청 싫어하죠. 왜냐하면 각각 맡은 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전혀 트러블이 생길 일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는데, 뭔가 한 부분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잘못된 것. 빨리 봉합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얼른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능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사회 유기체설인데,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의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마치 우리 몸에서 하나의 그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이빨 하나만 아파도 전체 몸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들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제 역할을 못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 작동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 사회유기체설이에요. 그래서 기능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아까 얘기했던 그 착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용이해요. 아, 사회가 잘 굴러가는구나. 통합, 합의, 협력, 균형, 조화, 이런 단어들. 이런 설명은 용이하지만 사회가
변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 요소도 중요할 수 있고 혁명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이 어렵고, 그리고 이게 야, 지금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어. 너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럼 네가 제 역할 못한 거야. 라는 식의 기득권층, 힘이 있는 사람들의 논리를 대변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등론으로 갈게요. 이제 갈등론은 약간 투쟁이에요, 투쟁. 사회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죠. 언제든지 이 삐그덕거리는 이런 모순이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이 터져 나오는 갈등이나 모순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전제 자체가 어, 그 사회적 희소 가치를 일부 소수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적은 희소 가치를 나눠서 이제 그 불평등한 분배에 이제 허우적거려야 되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음을 즉각 알리고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좀 거친 단어들 있죠. 투쟁, 뭐 갈등, 지배, 피지배, 뭐 강제, 뭐 이런 좀 거친 단어들이 주로 나타나고, 갈등에 대해서 기능론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관대해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의 이론적 토대는 계급 투쟁론이고, 장점은 이제 갈등이나 대립이나 변동 이런 부분 설명하는 데 용이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우리가 착한 단어들도 사회에서 그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협동, 협력, 안정, 조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상 갈게요. 상상. 상상은 아까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큰 틀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의 의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월급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다 사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의미, 그 목적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서, 여기 나와 있는 상징 행위라는 단어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인간이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틀, 구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간과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갈상 여기까지 함께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